드라마 수지 마주놀이 90회입니다. 올림픽 때문에 오래 기다리셨죠? 반갑습니다. 진태가 현우의 등장으로 난감해하고 있어요. 아니, 채우리가 현우라니. 그동안 내 아내 마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도 안 나타나서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떡한다? 그래, 절대로 채우리가 현우라는 걸 마리가 모르도록 막아야 해. 그런데 아무래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죠. 나영의 말을 들으니 마리도 정순정을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순정을 파고들다 보면 채우리가 현우라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쩐다? 할 수 없다.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다. 진태는 몰래 폐쇄 정신병동에 가서 마리 입원 수속을 밟아버려요. 배우자인데다가 유명 병원 병원장이니까 정신병동에서는 의심 없이 입원 수속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만 지나면 마리는 살아생전에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폐쇄 정신병동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최선영이 마리를 살려줍니다. 마리가 돌아가고 난 후 최선영은 마리의 간절한 모습이 눈에 밟혔던 거죠. 아들을 찾고자 하는 엄마의 애타는 심정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정순정은 우리를 데려다가 키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고편에 보니 최선영은 정순정 사진을 들여다보며 순정 씨가 우리 친엄마 맞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 뜻은 우리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선영이 생각을 해본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이 장면은 선영이 마리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복선이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영은 마리를 불러요. 불이 나게 달려온 마리. 선영은 우리 칫솔을 마리에게 건네줍니다. 이거 우리 칫솔입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사장님이 그렇게 원하시니 제가 우리 몰래 드리는 겁니다. 마리는 당장 유전자 검사 센터로 달려갑니다. 며칠 후 나온 결과는 당연히 친자관계일 확률 99.99% 이상으로 나오는 거죠. 마리는 너무도 기뻐서 당장 남편 진태에게 달려가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다. 참고 집에 가서 차분하게 얘기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직장보다는 집에서 마음껏 같이 소리 지르며 기뻐하고 싶었던 거죠. 퇴근하고 마리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진태를 찾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진태. 아, 서재에 있구나. 마리는 잔뜩 부푼 마음을 안고 남편 서재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안에서 나영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지? 이 시간에 나영이가 이곳에 웬일로? 문을 열려다 말고 무슨 심각한 일이 집안에 일어난다 싶어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소리. 아버님,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채우리 쌤이 현우인 거 어머님에게 제가 당장 일러 바치러 가도 되겠어요? 헉! 이게 무슨 소리야? 마리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 힘들었지만 계속 들어보기로 합니다. 진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네 요구가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 그러자 나영은 아니 아버님, 채우리 쌤이 현우라는 걸 숨겨주는 대가인데 이 정도는 약한 거 아닌가요? 마리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당장 주저앉고만 싶었어요. 아니다. 내가 당장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저것들에게 자초지종을 추궁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나 마리는 침착하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기로 합니다. 전에 남편 진태가 해들병원 진료 기록을 찾아본 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을 꺼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남편은 핑계를 너무 그럴싸하게 대버리잖아. 그러니 남편이 의심스러운데도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니 이번에는 증거를 남겨야겠어. 마리는 핸드폰을 켜고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태가 말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콩이를 현성이 친아들이라고 유전자 검사지를 속여달라는 건 해줄 수 없지. 위자료 두둑히 챙겨줄 테니 콩이 나오면 애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그러자 나영은 싫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해들재단 이사장 자리예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제가 그 자리 물려받을 건데요. 그리고 우리 콩이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난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이 결정하시죠. 채우리 쌤이 현우라는 거 제가 어머님께 밝혀드려요. 아니면 콩이 유전자 검사지 속여주실 거예요. 마리는 녹음을 마치고 서재문을 벌컥 열고 들어갑니다. 두 사람 뭐가 어쩌고 어째? 채우리 쌤이 현우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지금까지 나에게 숨겨온 거야? 그러자 나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 진짜 채우리 쌤이 현우 아주버님이셨어요? 어머 드디어 아주버님을 찾게 되다니 너무 기뻐요.
마리는 잡아 죽일 듯이 차갑게 나영을 쏘아보며 구역질 나니까 쇼하지 마. 모든 진실을 밖에서 다 들었거든. 그러자 이번엔 진태가 당신 무슨 오해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분명 잘못 들은 거예요. 나영이와 내가 말한 건 차라리 채우리 쌤이 현우였으면 좋겠다. 그럼 말이 당신도 마음이 안정이 될 테고 진짜 채우리 쌤이 현우라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이런 얘기를 나눈 것뿐이라고요. 와, 진태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술술 거침없이 하면서 말이 당신이 이제는 환청을 듣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눈으로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바라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나영과 진태가 너무도 가증스러운 마리는 망설이지 않고 녹음된 음성을 들려줍니다. 조금 전에 진태와 나영이 나누었던 더러운 거래 내용이 그대로 방 안에 똑똑히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도 진태와 나영은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이 말들은 어머님이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려 드는 거죠. 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악마들은 눈의 증거가 다 드러나도 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마리는 치가 떨리고 구역질까지 납니다. 닥쳐! 시끄러워! 마리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마리는 현성에게 갑니다. 모든 사실을 현성에게 털어놓는 마리. 녹음한 음성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보여줍니다. 채우리 쌤이 진짜 제 친형이었어요. 기쁨과 놀람으로 눈이 동그래지던 현성은 그러나 이내 분노로 길길이 날뛰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었던 나영과 아빠였는데 둘이 짜고서 친형을 다 찾아놓고도 숨겨왔다고?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콩이가 내 아들이 아니었는데 나를 지금까지 감쪽같이 속여왔다고요? 현성은 당장 나영에게 갑니다. 서재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진태와 나영. 현성은 화를 불같이 내며 나영을 끌어냅니다. 모든 게 다 밝혀졌는데도 오해라고 악을 쓰는 나영. 도대체 뭐가 오해인데? 너 진짜 쓰레기구나. 더 이상 너와는 한마디도 나누고 싶지 않으니 당장 꺼져. 그날 밤에 현성은 캐리어에 짐을 싸서 나영을 문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이렇게 나영은 목을 메웠던 해들가에서 드디어 쫓겨나게 됩니다. 한편 나영은 쫓겨났지만 진태는 침착하게 뒷수습을 계획합니다. 말이 당신이 아무리 용을 써도 내일이면 폐쇄 정신병동 사람들에게 잡혀갈 거요. 거기는 내 허락 없으면 평생 못 나오는 것이거든. 오늘이 마지막 밤이니 편히 잠이나 자구려. 마리가 내일 출근을 하면 폐쇄 정신병동 직원들이 마리를 끌어가기로 다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드디어 다음 날 마리는 의심 없이 출근을 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폐쇄 정신병동 사람들. 그러나 마침 현성이 엄마에게 뭘 상의를 하러 온 거죠. 그러다가 폐쇄 정신병동 사람들이 엄마를 끌어가려는 걸 보게 된 거죠. 당신들 누구요? 난 이사장님 친아들이에요. 당신들은 무슨 권리로 우리 엄마를 데려가려는 겁니까? 병동 직원들은 서류를 보여줍니다. 진태의 사인이 들어있는 마리의 입원 결정 서류. 현성은 망설임 없이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적힌 한진태는 저의 친형을 찾아놓고도 우리 엄마에게 숨긴 범죄자예요. 여기 음성 자료도 갖고 있어요. 모든 건 경찰에서 밝힐 것이니 경찰이 오면 그때 판단하시고 우리 엄마를 데려가시든지 그때 결정을 해주세요. 잠시 후 경찰이 달려옵니다. 마리, 현성, 그리고 정신병동 직원들 모두 다 경찰서로 갑니다. 병동 직원들은 진태에게 연락을 하니 여태 병동에 안 데려가고 아직까지 뭘 꿈을 대냐고 호통을 칩니다.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간다고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는 직원들. 경찰서에서 마리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최근에 친아들을 찾았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남편 진태는 이미 친아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왔음을 음성 녹음 자료를 통하여 폭로를 합니다. 드디어 경찰은 판단을 내렸어요. 한진태가 아내 마리를 속인 것이 들통이 나자 아내를 정신병동에 가두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었구나. 경찰은 정신병동 직원들에게 당신들은 한진태에게 속아서 범죄를 저지를 뻔했어요. 앞으로는 여기 친아드님 한현성 씨 결정에만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동 직원들은 그대로 돌아가고 맙니다. 와, 이젠 나를 폐쇄 정신병동에까지 가두려고 했구나. 마리는 치가 떨려서 진짜 온몸이 마비가 될 지경입니다. 아니다. 정신 차리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당장 우리를 만나러 가야지.
한편 우리는 예고편에 보니 수지에게 이런 결정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복선은 우리가 선영의 파양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지요. 이젠 수지의 남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는 뜻을 수지에게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파양을 받아들였으니 우리는 당분간 충주 분원에 내려가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충주 분원 발령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 갑자기 충주 분원에 나타난 마리와 현성.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두 분 갑자기 여긴 무슨 일이세요? 대답되신 마리는 그리움을 가득 담아 우리를 바라봅니다. 금방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마리. 우리는 너무도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사장님? 마리는 대답 대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밉니다. 서류를 보고 깜짝 놀라는 우리. 충주 분원 발령은 무효야 무효. 마리는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 맘대로 충주 분원 발령을. 마리는 우리에게 나 이사장으로서 명을 내리니 다시 해들병원 본원으로 내일 당장 복귀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해들병원장으로 승격이 되어서 말이죠. 마리는 그 자리에서 해들병원장 임명장을 우리에게 수여까지 해버립니다. 사실 마리는 충주에 내려오기 전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을 했거든요. 마리는 이사들에게 그동안에 말하지 않았던 큰아들 현우의 존재와 한진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증거를 제시하며 모두 다 폭로를 합니다. 만장일치로 한진태의 병원장 자리를 박탈한 이사들, 그리고 또한 만장일치로 해들병원장으로 임명된 채우리, 이 사실을 알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최선영입니다. 우리를 파양하기로 결정을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진짜 엄마를 찾게 되었다니 너무도 기뻤던 거죠. 드디어 우리는 자신이 사용하던 오래된 방으로 짐을 옮기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엄마의 품처럼 너무도 따스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에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됩니다. 한편 해들가에서 쫓겨난 나영은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친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쫓겨난 자초지종을 현성과의 통화를 통해 모두 알게 된 가족들은 나영을 사람 취급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나영은 또 다른 재벌에게 시집 가면 된다고 날 구박하지 말라고 오히려 식구들에게 역정을 내며 여전히 허황된 성격을 못 버리고 자신의 범죄 대상이 될 재벌 2세를 탐색을 하는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진태는 모든 게 들통이 나고 병원장 자리에서 쫓겨난 이상 더 이상 집에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유아 유괴범으로 마리가 고소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해외로 도망을 가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진태는 선영을 찾아가서 그동안 선영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표현을 못했다면서 같이 외국으로 떠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든 진실을 자초지종 다 알게 된 선영은 진태의 추악한 민낯에 치가 떨립니다. 선영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진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엄마였었는데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모르고 있겠어요? 우리가 이사장님 아들이 된 경위를 저도 다 알고 있으니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진태는 이젠 이 나라에 미련도 없다. 혼자 해외로 떠나기로 수속을 밟습니다. 드디어 출국을 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경찰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설마 했는데 마리가 유아 유괴범으로 고소를 해버린 거죠. 진태는 직장도 다 잃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돈도 못 챙겼어요. 마리가 고소를 하면서 모두 다 압류를 걸어 놓았거든요.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진태. 그런데 진태는 이런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인간이죠. 그러니 그해 추운 겨울 어느 날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되는 거죠. 경찰은 죽은 사람 DNA 검사를 통해 마리 남편이었다는 것을 발견해 당장 마리에게 연락을 합니다. 진태가 얼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간 마리와 현성, 그리고 우리. 저승길에 눈물이라도 뿌려주고 싶지만 세 사람 모두 다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악마 진태는 쓸쓸하게 길거리에서 혼자 얼어 죽는 것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